진짜 재회를 입에 떠먹여줘도 결국 만나서 망치고 돌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아로하 재회 전문가 1위 아로지입니다. 오늘은 헤어지고 애인을 다시 만나는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재회 확률을 높이기 위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재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헤어지고 상대방이 먼저 후회하고 돌아와야만 재회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실제로 상담을 해봐도 상대에게 먼저 연락 오는 경우는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직접 연락을 하고 만남을 잡아서 다시 잘해보기로 하거든요. 심지어 만났을 때 한 번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 두 번, 세 번 만나도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내남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제 역할은 헤어진 연인의 인식을 바꿔서 여러분을 딱 한 번 다시 만나게 해주는 것이라고요. 이게 별거 아닌 걸 수도 있지만 여러분, 헤어진 애인을 다시 만난다는 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실 만나는 건 둘째치고 연락도 안 되죠. 완전히 차갑게 돌아서 버리고 나에 대한 관심이나 마음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헤어지고 다시 만나주는 일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힘겹게 얻어낸 만남의 자리에서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를 놓치는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오늘 영상의 순서는 전 애인을 만났을 때 유독 재회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과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좀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고 현재 멤버십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먼저 재회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이별 후의 시간을 무작정 참고 버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인내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보고 싶고 연락하고 싶고 찾아가고 싶고 이런 충동적인 마음을 어르고 달래는 건요 당연히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별 후의 모든 시간들을 무작정 참고 버티는 사람들이에요. 다이어트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살이 쪘다면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꾸준한 운동을 토대로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아무것도 안 먹고 쫄쫄 굶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무작정 굶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요, 기초 대사량은 줄어들게 되고 호르몬의 불균형이 찾아오면서 몸이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 먹고 잘 지내다가도 어느 날 못 참고 음식을 조금만 먹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 다시 원상복귀가 되거나 예전보다 훨씬 더 살이 많이 찌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걸 우리는 요요 현상이라고 하죠. 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꾹 참고 버티고 시간을 가지다가 결국 애인을 만나는 자리가 다가왔어요. 물론 이때도 만나서 좋게 대회가 흘러가고 다시 잘해보기로 할 수도 있겠지만 애인이 반대로 조금 차갑게 나오거나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거나 아직도 여러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된다? 그때 모든 게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내가 잘할게, 한 번만 믿어줘, 울고불고 매달리면서 사정하거나 상대에게 부담감만 더 주고 마음을 쉽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한 번에 관계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처음에 이런 식으로 망쳐버리니까 그 다음의 기회를 모두 잃어버리고 온다는 뜻입니다. 물론 무작정 참고 버티기만 해서 재회가 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떠나서 이 부분을 인지하고 관리를 하기만 해도 어떻게 된다? 당연히 재회에 도움이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평소에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냐? 이별 후의 시간과 이 고통을 스스로 어떻게든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극복이라는 건요, 무작정 참고 버티는 게 아닌 스스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조금 추상적이죠.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의욕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는 어떻게? 여러분의 행복을 반드시 찾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다? 행복이 진짜로 행복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헤어지고 뭐를 하죠?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운동을 꾸준히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운동을 하면서 행복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헬스장에 갈 때마다 내가 이걸 왜 해야지? 집에 가서 쉬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냥 운동을 해야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했거든요. 그런데 헤어진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어떻겠어요? 행복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까? 더 못 느끼겠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운동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여러분에게 행복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별 후에 시간을 보냈는데 그게 정말 여러분에게 행복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지 않는다? 절대로 우선순위에 먼저 두지 마세요. 행복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것부터 먼저 하고 나서 다음에 하라는 소리죠.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언제 행복한지 몰라요. 지금 이 영상 보고 있으신 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행복한지 대답하실 수 있나요? 저는 애인과 데이트를 할 때 행복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헤어지고 나면은 후폭풍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헤어지고 나서 언제 행복했었는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이 시간을 최대한 많이 보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호르몬이 다시 균형 상태로 돌아오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애인을 만났을 땐 어떻게 할 수 있다? 훨씬 더 여유 있고 차분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당연히 좋은 분위기로 관계가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 잘 알아요. 하루 이틀 조금만 힘냈다가 다시 어떻게 된다? 이별 첫날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오늘 영상을 그럴 때마다 반복해서 시청하시고 애인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에 꼭 좋은 모습을 보이셔서 재회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다시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로지였습니다.